지게차 기사님을 울린 5천만 원의 청구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입니다. 매일 새벽 4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거친 흙먼지 속에서 땀 흘려 일합니다. 가족을 위해, 내 아이의 학비를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등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보낸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귀하가 낸 사고로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했으니 그 돈을 물어내십시오. 청구 금액은 무려 수천만 원. 1년 전 현장에서 동료가 다쳤을 때 분명 산재 처리가 다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국가는 나에게 이 막대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걸까요? 나는 현장의 동료가 아니라 그저 남이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3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벼랑 끝에 몰렸던 어느 지게차 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 김 씨는 자신의 지게차를 가지고 건설 현장에 투입된 이른바 지입차주였습니다.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사실 현장 소장님의 저거 옮겨라, 이거 내려라 하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건 다른 인부들과 다를 게 없었죠. 그날도 김 씨는 지게차로 무거운 철근 다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철근이 쏟아졌고 아래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 이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김 씨는 앞이 캄캄했죠. 다행히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사람이 다친 건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산재보험이 있어서.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1년 뒤 김 씨에게 소송을 건 겁니다. 우리가 피해자에게 준 돈, 사고를 낸 당신이 다 갚아라. 이것이 바로 공포의 구상금 청구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이 같은 공사 현장에서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던 지게차 지입차주는 산재보험법상 직장 동료일까요? 아니면 생판 남인 제3자일까요? 같이 일했으니 당연히 동료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장이니 제3자남다. 잠시 생각해보시죠. 이 질문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페이지 3 위기와 딜레마. 안타깝게도 1심과 2심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김 씨를 제3자, 남이라고 본 것이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계약서 때문입니다. 김 씨는 건설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장비를 빌려주는 계약을 맺은 사장님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독자적인 사업자다.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니 산재보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식구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현장에서는 똑같이 흙밥 먹으며 똑같이 소장님 지시받고 똑같이 위험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마자 법은 선을 긋습니다. 너는 사장이잖아. 너는 남이야. 네가 낸 사고는 네가 책임져. 김 씨는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삼성전자 회장님도 아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현장에서 같이 구를 땐 동료고 돈 물어낼 땐 남입니까? 이대로라면 김 씨는 전 재산을 팔아 5천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법이 과연 사람의 땀방울보다 계약서의 도장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페이지 4 사이다 결말 레졸루션. 2022년 대법원에서 기적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법관 전원이 모여 머리를 맞댄 끝에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주며 위험의 공유라는 아주 멋진 법리를 내놓습니다. 형식적인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일했다면 그들은 위험을 공유한 사이다. 건설 현장에는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위험 속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잠재적인 가해자이자 피해자일 수 있죠. 대법원은 말합니다. 내부에서 발생한 위험이 사고로 이어졌다면 그건 산재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해결해야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결국 대법원은 지게차 기사 김 씨를 제3자가 아닌 동료로 인정했습니다. 공단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김 씨는 빚더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페이지 5 아우트로 인사이트. 국가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책상 위에 계약서가 아닌 현장의 치열한 삶을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신분은 달라도 같은 곳에서
같은 목표를 위해 땀 흘리는 우리는 모두 위험을 공유하는 동료라는 사실. 법이 건넨 이 따뜻한 위로가 오늘도 거친 현장을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억울한 법률 문제로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고민 김강균 변호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